한국 교계에서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오는 5월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의 인권이 유린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 연합 정상들이 군부의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미얀마 사태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두고 한국 교계에서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도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차별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얀마에도 민주화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 단체들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온 오프라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들의 손에서 미얀마를 건져 주십시오. 군부의 잔악한 폭압에 쓰러져가는 이들을 살리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이들, 슬픔에 찬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기도회에선 현지 활동가인 나디 씨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나디 씨는 무자비한 학살과 불법 감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실상을 전하며 한국 교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모여서 걸어가고 있던 시민들에게 군부는 조준 사격을 했고 그리고 한 명의 사망자와 심각한 중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희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기부 행사를 열어서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도 미얀마를 위한 기도 운동은 동참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4월부터 미얀마 목회자를 모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만원 카이탄 국무총리와 영상통화를 하며 기도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개교회에서도 중보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선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 기도를 오는 5월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공연 한번 관람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백석예술대학교가 비대면 문화 콘서트를 열어 지역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박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내요 힘내봐요 누군가 말해줘 이 또한 지나간다고. 무대 위에서 들리는 간절한 노랫소리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마련한 공연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엔 이명수 지휘자와 뮤지션들로 구성된 밴드, 파페라 가수 진정훈, 가수 소냐, 노틸러스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는 이적 선배님의 걱정 마를 그대, 그리고 제 노래 중에 웃자요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이 또한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힘내요, 힘내봐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하고 회복되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는 백석예술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9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앞으로 다가올 좋은 또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라는 의미로 비긴 어게인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날 공연장엔 사전 신청한 지역 주민만 참석했으며 공연 실황은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모처럼 현장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은 앵콜을 외치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또 분위기도 많이 다운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너무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좀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고 걱정 말아요 그대 들을 때 좀 많이 더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공연을 기획한 백성예대 이명수 교수는 코로나19로 현장 인원은 제한적이었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시청각 장애, 앞을 볼 수도 듣거나 말할 수도 없는 중복 장애를 말합니다. 바깥 활동은 물론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아 가장 심각한 장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가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는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제식이 돈을 목적으로 시청각 중복 장애를 가진 아이 은혜의 가짜 아빠를 자처하면서 시작됩니다. 뜻하지 않게 시골 마을에 머물면서 서로 소통하는 제식과 은혜의 모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록 남이지만 하나의 가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장애가 없어도 소통이 안 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랑은 너무너무 더 힘든 부분이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배려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고. 이창원 감독은 10여 년 전 시청각 중복장애 아동과 관련한 교육 대책이 전혀 없다는 기사를 보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5월 12일 개봉에 앞서 가진 이번 시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영화 속 대사와 화면에 대한 해설이 내레이션과 주인공 음성, 자막으로 동시에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시사회에 초청된 시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영화를 즐겼습니다.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같이 앉아서 영화를 보고 또 공감할까 잘 모르지만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알지 모르지만 관계없이 같이 영화를 그냥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자문을 맡은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배리어 프리 영화가 좀 많이 상영이 되면 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누리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실까, 그리고 삶의 질을 충분히 높이지 않으실까. 미랄복지재단은 아직까지도 시청각장애인 단독법인 헬렌클럽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들을 향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영화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동성혼 합법화가 우려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복음법률가회,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등 총 748개 단체는 29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며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한 현행법 제3조를 삭제했습니다. 제2조에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기본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개정안은 동성 커플의 사실혼도 인정하게 될 수 있다며 현행법 체계와 관습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현 단계 연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있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동맹 발전 방안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코로나19 협력과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은 일정을 앞당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소속 의원 100명이 참여한 결선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은 66표를 얻어 34표를 득표한 김태흠 의원을 제쳤습니다. 울산 출신 4선이 긴 신임 원내대표는 4.7 재보선 승리 이후 노출된 당내 갈등 수습은 물론 야권 통합, 차기 대선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대표 권한 대행을 맡아 오는 6월 초쯤 치러질 전당대회 준비도 맡게 됩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산업생산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 산업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보다 0.8% 증가하며 2월 2.1% 증가한 데 이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 탓에 제조업 생산은 위축됐지만 서비스업은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고 소비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2분기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65세부터 74세 어르신 194만 명과 30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들 신규 접종군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당초 교사와 돌봄 인력은 49만 1000명,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12,000명으로 집계됐으나 희귀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30살 미만이 제외됨에 따라 접종 인원은 다소 줄어들게 됐습니다. 구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인도에 백신 등 지원 물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산소 장비와 치료제, 백신 생산을 위한 원료의 첫 수송에 나서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원 물품은 총 1억 달러 규모로 미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 기구 등이 동참하고 있다며 인도가 팬데믹 초반에 우리를 지원해준 것처럼 미국도 인도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900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58만 9,04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회를 취소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도청에도 올림픽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인 프랑스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단계적 봉쇄 완화에 들어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5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4단계에 걸쳐 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부터 중고등학생 등교 재개와 주거지 반경 10km 이동 제한을 해제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6월 30일까지 통금을 완전히 없애고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보건 증명서가 있으면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수만 명이 몰린 이스라엘 유대인 성지 순례 행사에서 스탠드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수만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전통 축제인 라그바우메르를 즐기기 위해 모였는데 한밤중에 스탠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응급구조대는 헬기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부상자가 100명을 넘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청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황교서를 공개했습니다. 교서에는 모든 직원에 대해 40유로, 약 5만 4천 원 이상의 금액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교황청 관리직과 행정, 사법,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부패나 사기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며 가진 재산은 모두 합법적인 활동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교단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이 입국 이후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소속 교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외 선교사와 가족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는 물론 국내에 체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선교부는 교단 내 도회나 교회 내에 지원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경우 총회 측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결대학교가 제9대 김상식 총장과 제15대 박광일 이사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취임식에서 김 총장은 개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를 앞두고 기술, 인문사회, 예술 등 특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신임 이사장은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 신광교회 부설 미성요양원 대표, 예성 홀리콰이어 부단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BGF 리테일과 손을 잡고 몽골에 친환경 게르를 설치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친환경 게르는 전기 난방 시스템을 갖춰 매연 발생이 없고 열 손실률이 25%가량 낮아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화재 위험도 적습니다. BGF 리테일은 이번 사업을 위해 3년간 50만 달러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하트하트 재단이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두 기관은 멘토링을 통해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총 130명의 고등학생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웹 디자인 등 IT 분야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연합 정상들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시민들을 향한 탄압은 그대로인데요. 미얀마에도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